124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요거는 완전히 공법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6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공법, 여러분들이 국토개혁법 있죠? 국토개혁이 이용하는 법률 여기에 있던 내용입니다. 요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이 넘으면서 이쪽으로 아예 편입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법을 배우는데, 자, 최근 한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요 부분에서 세 문제 나왔어요. 토지거래허가. 빈도수, 작년에도 빈도수 상당히 높았어요. 옛날에는 한 문제씩 나와가지고요. 그 이전에는 한 문제씩 나와서 우리 강의하는 선생님들도 그냥 대충 중요한 것만 강의하고 혹시 나오면 틀리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강의를 했던 선생님도 많은데, 저는 이게 앞으로 빈도수 높게 나올 거다라는 생각 해서 되게 많이 빈도수를 높게 강의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토지거래 허가 내용이 좀 많아요. 많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아까 제가 토지거래 허가라는 개념을 살짝 설명해 드렸어요. 토지를 거래할 때 뭐 해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이 허가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당사자. 거래하는 당사자니까 누구죠? 매도인과 매수인. 그럼 이 토지 거래 허가는 왜 만들었을까요? 만든 이유. 일단은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담당자가 허가를 어떻게 돼요? 안 내줄 수도 있겠죠? 허가를 내줄 수도 있지만 안 내줄 수도 있겠죠? 즉 이거는 토지를 뭐 하기 위해서? 거래를 규제시키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거래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있는데요. 325페이지에 보면 지정권자는 자, 누구 또는 누구예요? 국토교통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몇 년 범위 내에서? 5년 범위 내에서.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지정한다. 지정할 수 있다예요. 자, 거기는 지정한다라고 나왔는데 법 규정에는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시험제 실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지정한다를 뭘로다가 지정할 수 있다. 한번 체크를 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 누가 하느냐? 둘 이상 시도에 걸쳤을 때 허가구역이, 자, 여기에 A도 그 다음에 여기에 B도 이렇게 걸쳐서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이렇게 걸쳐 있다면 A도와 B도가 도지사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협의해가지고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이 둘이가 협의가 잘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더군다나 여긴 A당이고 여긴 또 B당이고 더 안 되죠 또. 그러니까 아예 이럴 때는 누가? 국토교통장관이 가운데서 아예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허가대상 구역이 시도의 일부 지역일 때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일부 지역이라면 이때는 시도회사가 아무 지정 없이 지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다시 한번,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두 개 시도에 걸쳐 있을 때, 두 개 이상 시도 걸쳐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시도회사 지정하는 경우는요, 그 시도의 일부 지역일 때 이때는 시도회사가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지정 대상 지역을 보겠습니다. 그 지정 대상 지역.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 토지거래 허가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 거래를 뭐 하는 거예요? 규제하기 위해서죠. 결국 거래 규제는 뭐 때문에 나온다? 투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자, 거기 그 3번 지정 대상 지역 보세요.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아니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이렇게 돼요. 자, 투기적 거래 성행, 지가 급격 상승,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자, 이제 그게 기본적 조건입니다. 네 가지 조건 한번 보세요. 자,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예를 들어서, 자, 북구 이 지역이 신도시 지역으로 다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된다는 거, 여기 신도시 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런 거죠. 그럼 당연히 딴가 모르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행위 제한이,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행위 제한의 대표적인 뭐 있겠어요? 뭐 개발 제한 구역 이런 거. 제가 뭐 공법에서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개발 제한 구역. 자, 이런 그 임야 같은 데 보면 개발 제한 구역 많죠? 근데 그 개발 제한 구역 해제된다는 얘기면은 땅값이 어떻게 돼요? 오른다는 얘기죠. 이게 완화되거나 완화되거나 해제는죠. 그다음에 개발 사업이 이런 땅값 당연히 오르죠. 개발 사업이 진행되거나 예정되어 있거나 그 인근 지역들. 그리고 그 투기로서 요청하는 지역이나 우려하는 지역. 자, 성인 우려가 있다고 해서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이라든가 우려가 있거나 이런 지역들. 이게 이제 지정 대상 지역이에요. 자, 눈여겨보세요. 나중에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상 지역에 지정하게 되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심의를 거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정책을 갖다가 입안하거나 정책을 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것을 항상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할 때는 누구의 심의? 중앙도계위.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누구의 심의? 시도도계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예요. 그게 맨 꼭대기 이제 심의 나오는 부분이 있었죠. 자, 이제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일단 공고를 합니다. 심의를 거쳐서 공고한다. 자, 이제 이렇게 공고를 하게 된다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통지를 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그 지정하고 그다음에 통지할 때는요.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군구에 통지해요.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군구에 통지하고 자, 그러면 또 시도지사가 만약에 통지할 때는 이때는 누구와 누구한테 통지한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다음에 시군구청에 통지하는 거죠. 국장도 알아야지만 되겠죠. 통지했다면 그러면 이제 바쁜 사람은 누가 바쁘냐면 시장 군수구청장이 바쁩니다. 시군구청장은 그 사실을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7일 이상 열람하고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다음에 15일간 열람을 하도록 해줘야 돼요. 자, 절차 잘 밑줄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공고하면 효력이 며칠 후에 발생한다 그랬어요? 효력 며칠 후에 발생한다? 5일 후. 자, 봅시다. 그 327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공간이 좀 남죠? 여기다가 자, 지금 제가 칠판에 쓰는 거를 같이 한번 써봅시다. 지금 금방 살펴봤던 지정 순서 있죠? 절차. 요거를 한번 써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쭉 문장으로서 밑줄 친 것들을 한번 절차대로 한번 써볼 겁니다. 자, 일단 보죠.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다음에 누가 했었어요? 시도지사였죠. 그러면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고자 할 때는 뭘 거친다? 심의를 거친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의 심의? 네, 중앙도계위. 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계위. 중앙도시는 심의를 거치고 자,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누구의 심의? 네, 시도도계위. 자, 시도도계위에 심의를 거칩니다. 자, 항상 그 어떤 행위를 하고자 결정할 때는 심의를 거친다는 것을 머릿속에다가 한번 잡아 두셔야 돼요. 자, 이제 심의를 거쳐서 어떻게 한다? 공고를 하죠. 공고합니다. 공고하면 며칠 후에로 발생한다? 네, 5일. 여러분들 교재는 저 뒤에 있었죠?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5일 효력 발생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통지하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를 거쳐서 통지해요? 시도지사를
거쳐서 누구한테? 시군구청장한테.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한다. 예를 들어서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 북구에다가 지정했다. 북구하고 여 걸쳐 여기는 저쪽 장성군이랑 겹치나요? 북구 여기 경계선이 광산구하고 거치나요? 그 예를 들어서 장성군까지 거친다. 그렇게 했다면 장성군과 북구에다 통지해야 되는데 각각 시도지사에게 자 통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지사를 거쳐서 통지한 이유가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다면 누구도 알아야 돼요? 당연히 시도지사도 알아야지만 되겠죠. 그러니까 야, 네 저기다가 지정했으니까 네가 통지해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얘네도 당연히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 일단 시도지사를 거쳐서 그 지정한 곳에 시군구에 통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되면 이때는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도지사가만 지정했다면 왜 국토교통부 장관이 통지해요?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도 어떻게 돼요? 알고 있어야지면 되겠죠? 그래서 국장이 통지하는 거예요. 자 이제 통지했습니다. 그럼 이제 바쁜 사람은 시군구청장이 좀 바빠요. 자 시군구청장은 이거를 지체 없이 누구한테? 등기소장. 자 등기소장에게 통지한다. 왜요? 이미 등기 신청할 때 허가구역이라면 허가증이 있어야지만 되겠죠. 그거를 파악하려면 등기소장도 그 지역이 허가구역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다음에 또 15일간 어떻게 한다? 일반에 열람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요게 토지거래 허가의 기본적인 절차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지정을 일단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여기서 염전 교재에 이제 재지정 시에 나오는 부분 하나만 지금 빼고 했어요. 다음에 그거를 일단 할 겁니다. 의견 청취라는 게 있는데요. 그건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일단 327페이지 보세요. 허가 대상 계약 어떤 경우에 327페이지 여러분 쓴 데 있죠? 그 쓴 곳, 그 필기한 곳에 그 위에 보면 허가 대상 계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허가 이렇게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떤 게 허가 대상이냐?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한 매매 계약이라든가 설정 계약, 그 다음에 또 예약, 그 다음에 소유권 지상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뭐 양도담보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고, 자 지금은 두 가지 기억하세요. 소유권 지상권, 그 다음에 또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 대가를 받고 밑줄 쳐놓고 이게 뭐죠? 대가를 받는다. 유상 계약만.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 대상은 이런 토지에 대한 지정된 토지에 대한 뭐예요? 소유권 지상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유상계약. 소유권 지상권에 대한 유상계약만 그 대상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자, 그 허가 대상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을 여러분들도 기억해 놔야 돼요. 일정 면적 이하면 허가 대상이 아니고 그 면적을 초과하면 허가 대상인데요. 자, 그 밑 박스 보세요. 주거지역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얼마? 60. 상업은요? 150 이하. 허가 대상 아니에요. 그럼 이하는 허가 대상이니까 이 면적을 뭐 하면?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업은 150. 녹지는 얼마예요? 200. 그 다음에 도시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60. 이거를 제가 줄여서 미지정이라고 할 거예요. 미지정. 도시지역 내에서 미지정은 얼마? 60.
그리고 도시적 외 지역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250인데요. 근데 그거보다 뒤에 게 중요해요. 농지는 얼마? 500. 임야 1000. 자, 봅시다. 이제 앞으로 이 면적은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도시지역 내. 도시지역 내에서는 자, 주미 60, 상공 150, 주미 60, 상공 150, 그 다음에 또 녹지 200. 이렇게 되고요. 도시지역 외에는 농호, 그 다음 임천, 그 외에는 250이라 그랬죠? 근데 그 외에는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고요.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와요. 농호, 임천. 농지 얼마? 500. 임야 1000. 자, 이렇게 한번 기억을 다시 한번 보죠. 도시지역 내에는 주미 60. 자, 주가 뭐예요? 주거, 미가 미지정, 상공 150, 상은 얼마? 상은 뭐? 상업, 공은 공업, 그 다음에 녹지 20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지만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뒤에 보면 국가 등의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특례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국가 등.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법을 공부하셨으면 대충 기억날 거예요. 공법에 이런 제한사항들 있죠. 국가 등은 이런 제한사항이 적용되나요? 안 되나요? 거의 안 됩니다. 다 면제예요. 여러분들이 앞전에 배웠던 부동산 거래 신고나 아니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국가 등이 일방이라면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때 그것만큼은 국가 등이에게 의무를 부여한 건데 나머지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국가 등이 자꾸 328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국가 등의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특례 부분에 보면 일단 국가 등이 한쪽 또는 양쪽이 토지를 갖다가 만약에 거래하면 그 기관장이 시군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되면 어떻게 된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결국은 어떻게 된다? 좀 문자 내야 되겠다. 일부러 문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왜 이렇게 쌀쌀한가 했더만 문이 열렸져 있네. 자, 봅시다. 이거 국가 등은 다 면제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이제 국가 등 면제된다는 전제 조건에서 329페이지 보니까 허가의 배제. 보세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자, 이거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329페이지와 330페이지에 보니까 허가의 배제 해가지고 1번부터 21번까지 나옵니다. 자, 봅시다. 제가 칠판에다 맨 밑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돼요. 자, 국가 등. 그래서 경매나 아니면 압류부동산 공매, 압류부동산 공매, 그 다음에 또 분양, 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가, 그 다음에 택지, 그리고 또 주택상가, 택지, 공장, 그 다음에 또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그리고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에 있어서 3회 이상 유찰. 이것만 기억하면 1번부터 20번까지 다 거의 기억합니다. 요것만 정리해 보세요.
자, 봅시다. 제가 그 옆 페이지에서 국가 등은 다 면제된다 그랬죠. 그래서 국가 등이 하는 것은 일단 다 기본적으로 면제예요. 제가 예시를 2개 들어놨습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 1번부터 21번까지 보면 국가 등이 하는 게 있어요. 국가 등 하면 누구예요? 한번 하지 않았나? 국가 등 하면 국가, 지자체, 공사, 공공기관. 저번 주 안 했나요? 자, 다시 국가 등 하면 누굴 얘기한다? 국가 등 하면 국가, 지자체, 공사, 공공기관.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는요 여러 군데서 국가 등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근데 특이하게 어떤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쪽에서의 적용되는 공사와 이쪽에서 적용되는 공사가 약간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강의 안 할 거예요. 무시하고 그냥 할 겁니다. 그냥 국가 등 하면 머릿속에 뭐만 기억한다? 국가, 지자체, 그 다음에 공사, 공공기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보세요. 경매 어디서 하는 거죠? 법원. 국가죠. 자, 그 다음에 압류 부동산 구매. 이거 뭐예요? 압류, 부동산을 압류해서 구매시켜요. 이거 뭐 때문에 하는 거죠? 세금을 체납했을 때. 세금을 체납했을 때 누가 압류한다? 국가 등이. 세무서라든가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국세 체납하면 세무서에서 압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하면 지자체에서 압류하죠. 그래서 강제 매각시킨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국가 등이에요. 그거 외에도 환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그냥 다시 한번 큰 틀로 누구라면 국가 등이라면 일단은 허가 안 받는다. 자, 그 다음에 분양. 자, 이건 이제 허가 대상 제목을 허가 대상 아닌 거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거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이렇게 됩니다. 허가 대상 아닌 거예요. 자, 분양. 주택 분양계약 체결할 때, 상가 분양계약 체결할 때, 택지 공장 분양계약 체결할 때 허가 대상 아니에요. 거기도 땅덩어리 있겠죠? 분양도 당연히 지분 땅덩어리 있으니까. 그런데 허가 대상 아니다. 이유. 이거는 애초에 처음부터 사업 시행자가 이 분양 목적으로 뭘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분양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분양계약 체결할 때는 허가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 요게 다 여러분들 1번부터 22번 사이에 다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잠깐 배웠던 거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받으면 토지거래 안 받아요. 근데 이건 거꾸로도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부분 이거 토지거래 허가 관계는 이쪽 거 받으면 저쪽 거 안 받고 저쪽 거 받으면 이쪽 거 안 받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죠. 비업무 부동산 공매.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화요일이 진도 마지막이죠. 요때 주임법, 사임법, 특별법 조금 하고 뭘 할 거냐면 경매를 기초 강의를 할 거예요. 경매할 텐데 그때 잠깐 요거에 대한 부분 개념 설명을 할 겁니다.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누가 하냐면 자산관리공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캠코라고 하죠. 네. 이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데 이 비업무용 부동산이 뭐냐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에 대해서 자산관리공사가 대신 매각을 해주게 됩니다. 이거를 자산관리공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 자산관리공사면 뭐예요? 공사니까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국가 등이죠, 분명히. 그런데 국가 등이 하는 건데 여기서는 몇 회 이상 유찰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3회 이상. 이거 꼭 기억해놔야 돼요. 근데 왜 갑자기 이거 아니고 국가 등이 하는 건데 아예 면제 안 시키느냐? 이게 사적 거래예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산관리공사에서 대신 위탁 매각을 할 뿐 거래 자체는 완전히 사적 거래입니다. 그래서
자, 이 비오면 부동산 공매 부분은 원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해놨고, 근데 국가 등이 하는 건데 마냥 안 팔리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몇 회 이상 유찰되면 3회 이상 유찰되면 허가 대상에서 면제시켜준다라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시험제, 요 경매와 요게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1번까지 나오는 그 내용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